그 환자 보실 때 네. 그 소리 난다는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괜찮아요 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나누리병원 정형외과 관절센터 과장을 맡고 있는 이규조라고 합니다. 이거 영상에 넣으실 건가요? 소개?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나누리병원의 관절센터에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우리 김현우 선생님 그 환자 보실 때 네. 그 소리 난다는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괜찮아요 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네. 사실 이 환자분들은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대뜸 괜찮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들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곳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걸 수도 있고 별거 아닌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깨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깨에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각자 자기 오른손을 왼쪽 어깨 앞쪽에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팔을 한번 이렇게 살살 돌려보세요. 살살 돌리시면은 소리까지 나지 않지만 뭔가 툭툭툭 하는 느낌이 모두가 나실 거예요. 의학용어로 오구 견봉 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 때문에 누구나 이런 툭툭거리는 느낌은 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정상인 경우보다 위치가 다르거나 좀 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한번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계실 게 아니고 한번 검사는 해보시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 맞죠. 근데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체크한다 그러면은 어려울 것 같고 반드시 의사랑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돌 증후군 결국에는 무언가 이렇게 만나서 닿았다는 얘기인데 주로 이렇게 어깨를 올리실 때 이런 동작에서 많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 충돌 증후군이 사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왜냐면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이 대체로 그렇겠지만 수술할 때 어깨를 많이 쓰거든요. 수술하는 동작에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주로 이제 무리가 가는 직업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들 또는 인테리어 업자분들,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팔을 벌리고 높은 자세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팔을 들게 되면은 이 팔뼈랑 어깨뼈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회전근 개라는 좀 말이 어려운 힘줄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충돌 증후군 자체는 그냥 통증이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큰 중환병은 아닌데요. 회전 근개 파열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히 하고 증상이 심하다면은 엑스레이 또는 MRI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미리 받아보시면 이게 회전 근개 파열로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증이 있었다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판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은 오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던 아니면은 다른 근력 운동을 하시던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가장 지향하는 것이 그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보시고 스스로 자가로 진단을 하신 다음에 진단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을 보면은 엉뚱한 운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운동을 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혹시 하지 말아야 될 운동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이 되어 있는데 헬스장에 가서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죠. 벤치프레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당기는 동작도 상당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 실제로 보면은 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이 너무 인터넷에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야 될 운동도 사실은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충돌 증후군이 왜 생기느냐 그 자세랑 연관이 있는데요. 항상 90도 이상에서 팔을 들어서 무게를 하중을 받는 운동,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 팔굽혀펴기가 어깨를 90도 이상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김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0도 이상 팔을 든 상태에서 하중을 받는 운동, 이런 것들은 어깨 회전근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다른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던가 이두박근 운동, 어깨를 붙이고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은 무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스매싱 자세입니다.
테니스 아니면 배드민턴 시원하게 한번 착 하면은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나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급격한 움직임, 가속, 감속, 충돌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쓰는 거랑 많이 연관이 되고 파열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수영을 할 때 팔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면은 그 또한 전신 운동에는 좋지만 어깨에는 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90도 이상에서 팔을 흔드는 동작.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 야구, 투수. 류현진 선수도 이 투구하다가 얼마 전에 슬랩병변이라고 어깨 관절 와순이 파열돼서 수술을 받았죠. 그러니까 항상 90도 이상에서 하는 운동들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자기가 견딜 정도의 힘보다 많은 힘이 가해졌을 때 무리가 가고 뭐 회전근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같은 원칙인데요. 어깨를 붙이고 할 수 있는 90도 이하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요즘에 세라밴드라고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고무 밴드를 이용하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이렇게 위로 하지 마시고 문고리에 걸어서 옆으로 이렇게 어깨를 붙이고 스트레칭 하시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깨를 붙이고 운동을 하시면 어깨 회전근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요. 항상 90도 이상 넘어가지 않는 운동을 하면 된다. 종류는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 허리가